안녕하세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준비한 미디어 특강 진행을 맡은 저는 성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렉트 미디어랩의 임석봉 대표입니다. 저희는 엔터테크와 미디어 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또 언론사이기도 하는 회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경제, 문화, 산업 이 분야를 막론하고 생성 인공지능 이 AI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챗 GPT가 등장한 후로 AI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것이 더 힘들어졌는데 방송 광고 시장에서도 AI가 전 세계적으로 핫한 키워드라고요.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를 들어가면서 가장 미디어의 핫 이슈라고 하면 AI가 우리 산업에 또는 우리 생활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기술들이 적용돼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화두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 AI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해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는 AI로 인해서 우리가 잃을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그 전시회에서 AI 로봇, 그 이름이 아메카더라고요. 네. 그 로봇이 세계 최초로 기조 강연에 나와서 큰 화제가 됐어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NAB라고 미국에서 방송 영상 장비를 전시하는 가장 큰 전시회이기도 한데요. NAB에서 요번에 그 아메카와 그 사람이 같이 나와서 키노트 스피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주입된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아메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람과 대화하면서 전반적인 행사를 이끌어갔다는 게 가장 특색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재미있는 일례를 말씀드리면 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메리카가 해야 되는 부분을 살짝 사람이 했습니다. World famous humanoid robot, Ameca. For many, many years. We recently did a Excuse study. me, Daniel. What are you doing? Pardon me, Amica? I thought I was here to talk about the research and data points. We agreed that we would each have a very clear role in this human-tech collaboration. And you're already... 그때 아메리카가 잠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발표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이거 왜 사람이 발표하죠? 라는 식으로 즉각해서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남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AI는 사람이 우리 자리를 뺏을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요. 라는 식으로 받아쳤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AI가 또 로봇이 이 미디어 분야를 좀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실제로 미디어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이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지금의 AI 기술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미디어 분야 또는 작업 분야가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탁구나 뭐 테니스 같은 이 스포츠 중계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동안은 이 카메라가 한 프레임에 담으려고 사람들이 해왔는데 이제는 이 카메라를 AI랑 접목을 시켜서 이게 추적 기술을 통해서 이 카메라가 공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계를 무인 시스템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카메라들을 그리고 올림픽이나 뭐 그 굉장히 큰 빅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그 한꺼번에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카메라맨들이 각각에 배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이게 각 카메라와 AI 있는 그 로봇 같은 기술을 접목시켜서 모두 다 중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이 활용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때 그리고 드라마나 광고에서도 스토리보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스토리보드에 따라서 우리가 촬영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 AI 기술을 활용한 스토리보드 편집 소프트웨어가 있어서요. 네, 그거를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동하고 기술을 활용하면서 작성도 해주고 보완도 해주는 기술들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런 또 편집 기술들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그 제작되어 있는 영상들도 새로운 색감을 입힌다거나 새로운 간판을 단다거나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대체하는 기술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그리고 올해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 정치와 관련된 미디어와 정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미국이 대선이 있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뉴스가 AI가 어떤 접목을 통해서 발전을 이뤄낼 거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CNN이 AI로만 구성된 스튜디오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AI 뉴스룸 CNN 채널 1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설을 해서요. 거기에서는 유명 기자들이나 앵커들의 영상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딴 뭐 소위 저희가 예전에는 아바타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분들의 이미지와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실제 그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 뉴스룸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람들한테 빠른 뉴스를 전달하고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래서 많은 미디어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는 대부분 그래픽 기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광고를 접목시켜서 과거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 최신의 뭐 PPL 이미지를 삽입한다던가 아니면 간판을 최신의 걸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서 미디어와 제작 기술에 AI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I 시장이 커지면서 AI를 법으로 규정을 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편리하고 또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한 이 AI 법제화, 이 세계적인 동향이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일반 이용자들이 활용하기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학습하면서 그러니까 이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그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내 것으로 소화하고 디벨롭 발전시켜서 또 다른 창조물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어떤 것을 만들어 놨던 창작자들은 이것들을 왜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거지? 라고 한 굉장한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은 제약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AI 개발 업체들이 너희가 너희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학습을 위해서 무엇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투명성 원칙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을 낼 때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 책임 있는 혁신과 경쟁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이 규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U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AI 액트라고 해서 인공지능법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고위험 AI.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로봇이 계속 발전하고 자기 인공지능을 가지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영화에서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AI가 계속해서 딥러닝하고 이걸 자기 발전으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고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AI 액트를 통해서 이 고위험 AI 시스템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누가 이것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용자들은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규제로 정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방송과 미디어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 패턴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 TV 시대의 가장 큰 격변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그런 얘기들 하는데 20년에 거쳐서 방송 미디어가 발전해온 것들이 사실은 최근 5년간 그 20년보다 더 많은 발전과 더 많은 변화를 갖고 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만 봐도 실제로 TV를 볼 때 OTT를 굉장히 많이 봐요. 스트리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패턴의 변화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그 OTT 서비스는 이제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실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 기업이 나오면서부터 경쟁이 심화됐었는데 2017년도에 미국에서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맥스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전파를 통해서 방송 케이블이나 전파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IP,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시대로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인지를 하면서 각자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2020년부터 23년까지 이 팬데믹 그 시대를 거치면서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많이 발전하면서 사실 국내에서도 2020년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굉장히 스트리밍 서비스로 급변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TV 방송이 아니라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로 바뀌어서 미국은 이제 사실상 브로드캐스트가 지상파나 케이블을 통해서 방송을 보는 것보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보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용 행태 패턴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것은 국내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하면 또 광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광고 산업, 또 이 방송 산업이 위기를 넘어 생사의 기로에 섰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AI 시대에 발맞춰서 방송 광고 시장도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국내 방송 광고 현황은 어떤가요? 국내 기준에서는 2020년 정도인데 20년 이전까지는 방송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광고 매체로서 효율적인 매체다라고 하는 인식을 받으면서 광고들이 좀 잘 되고 있었죠. 비교적. 그런데 그때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그 경쟁자가 누구냐면 유튜브예요. 예, 유튜브가 디지털 광고 이 경쟁에서 기존 방송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매체로 인식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디지털 광고의 핵심은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스미디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중한테 전송되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은 10대냐 20대냐 남자냐 여자냐 50대냐 60대냐 이런 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개별화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미국에서도 유튜브의 그 시청량이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0%를 넘어가는 전체 점유율에서 10% 넘어가서 넷플릭스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기존의 방송 사업자들은 물론 우리가 디지털 HD나 UHD처럼 고화질로 보긴 하지만 아직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튜브처럼 완전 디지털로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커머스와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컨텐츠 따로 보고 TV 홈쇼핑 따로 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 이미 아마존 같은 그 프라임 비디오는 아마존 자체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컨텐츠랑 연결을 하면서 이 두 개를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이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점점 더 커머스와 연결돼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방송들은 특히 국내에는 더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랑 맞물려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송 광고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광고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제시가 되잖아요. 이런 광고들이 AI랑 좀 접목이 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해요. 네, 기존의 업체들도 AI를 활용을 해서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 기술들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를 시청자 입장에서는 두 개 거의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다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간접 광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작할 때 이미 제작 시점에서 놓여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유형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소품형 광고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방송 여러 가지 토크쇼나 이런 걸 보면 많은 출연자들 앞에 음료수나 물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소위 말해서 다 간접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제작 단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실물이. 그러면 가상 광고는 뭐냐? 말 그대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광고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제작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광고 영업을 한다거나 어떤 이유에서 이 소품을 여기다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실제의 실물이 아니라 컴퓨터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거기다 놓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놔도 사실은 사람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간접 광고인지 가상 광고인지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사전에 제작할 때 있었느냐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었느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원래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간접 광고 안에 가상 광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을 거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사후에 만든 광고들이 많아지면서 가상 광고라고 하는 제도가 별도로 생긴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시 모든 일들이 정반합처럼 떨어졌던 것들이 붙었다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다시 붙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 광고와 간접 광고를 분리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다시 합쳤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국내는 지금 이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다시 합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고요. 이것들은 AI 기술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AI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광고들은 전부 가상 광고, 우리나라로 치면 가상 광고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그런 광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AI 광고의 장점을 좀 특징별로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AI 광고의 특징을 보면 AI 기술이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그러니까 광고 제작비를 절감시켜주고 제작 시간을 감소시켜주면서 그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가 타겟팅, 그러니까 제품을 배치하는 타겟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청자들의 시청 선호도를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라고 하는 시청자는 10대 남성 시청자는 액티브한 스포츠 드라마를 좋아하고 스포츠 영화를 좋아해.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그거에 맞는 광고를 타겟팅 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30대,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로맨스 드라마. 이게 지금 한국 드라마의 그 흥행이 그런 거잖아요. 해외에서. 그런 시청자들한테는 그거에 맞는 또 광고를 타겟팅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타겟팅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질감 없게 사실은 그 광고를 제작하고 배치해주면서 친밀성과 그리고 확장성, 컨텐츠의 수명 주기도 늘려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이 어디에 배치되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정확성, 그런 것들이 AI 광고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AI가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AI의 기술이 발전하면 제도도 그 속도에 발맞춰서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AI 콘텐츠 제작에 혁신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저작권 침해 그리고 윤리적 문제도 화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와 저작권 문제가 명확히 규정된 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그랬고 해외에서도 그랬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김영석 씨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작곡 이제 대회를 하고 거기서 우수한 작품을 뽑아서 선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결국은 AI가 만든 음악이었다. 그래서 그분도 수상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서 앞으로 그러면 작곡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굉장히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AI가 효율적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혁신적으로 만들어지만 그것들을 책임을 지는 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섭고도 어려운 얘기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방송 광고 시장에서 AI가 안정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이에 발맞춘 제도 개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방송 광고의 규제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식 규제가 빨리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의 많은 방송 광고 유형들을 프로그램 내에 있는 광고냐, 컨텐츠 안에 있는 광고냐, 아니면 컨텐츠 밖에 있는 광고냐로 프로그램 내외로 바꾸겠다, 기타로 바꾸겠다 해서 한 지금의 9가지 유형을 한 3가지 유형으로 개편하는 작업들을 진행 중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AI를 활용을 하려면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 중에 가상 광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특별히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간접 가상 광고가 합쳐서 규제가 마련이 되어야 AI를 조금 더 활용이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 가상 광고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되면서 AI를 활용한 광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0년 초반, 2011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일본에서도 이런 것들이 AI 광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2006년에 신방송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특정 단체를 쓸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타이틀 스폰서십 같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좀 더 방송 광고가 활성화가 되고 AI를 활용한 방송 광고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AI의 혁신 속에서 방송 광고 산업 또한 미래 시장에 발맞춘 발빠른 대처와 또 변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AI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정말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AI로부터 위협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AI는 기술이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둘이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